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로 드러난 민심에 부응하여 3대 국정기조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입니다. 미국발 AI 바람에 의존한 코스피 주식시장만 바라보는 천수답식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구조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부동산, 세금, 노동정책입니다.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민간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사다리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세금 정책은 우리 경제의 우상향을 위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균형적인 세제로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노동정책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이미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법정사의 정상화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 시행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무리하게 장악하기 위한 악법들을 다시 합리적으로 고쳐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을 위한 셀프 공소취소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국회 정상화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은 6.3 지방선거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해야 합니다. 2년 전 이재명 당대표 시절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전반기 국회 원구성에 따른 독주와 파행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복원입니다. 무엇보다 법사위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정청래, 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의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를 통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 즉 재경위, 정무위, 산정위, 국토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어 범죄자 취급을 했고 지난 4월에는 종이를 복사하는 직원들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울에 집 3채, 경기도에 집 1채, 97억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슈퍼 다주택자입니다.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들이대겠다는 엄격한 잣대를 국무총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직기강은 무너지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변경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후보자의 총리 자격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을 준비하겠습니다. 선관위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준하여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절반, 국민의힘 포함 야당 절반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이고 특검은 특검입니다. 국정조사는 구멍이 숭숭 뚫린 선관위의 업무 처리 행태를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고 특검은 위법적인 부분을 수사로 밝혀내 진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대장동
포기를 비판했던 정윤미 검사장을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보복성 인사조치를 바로잡은 지극히 합당한 판결입니다.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처분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를 힘으로 억누르기 위해 인사권을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휘두른 권력의 만행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현 정권의 보복 인사는 정유미 검사장에서 시작하여 최근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징계도 없이 무기한으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초법적 위법적인 보복성 인사조치입니다. 법원에서 위법이 인정된 보복성 인사조치를 주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인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입틀막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기자님들은 소속과 성함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아일보 이지훈입니다. 민주당 조금 전에 여당이 국정수기 위원장을 조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18일부터 19일이 집행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그리고 언제까지 목표? 기본적으로 이제 특위는 그 순환식으로 1단과 2단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번에 그 국토특위의 위원장은 우리 차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수석 회동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최대한 빨리 이 국토특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무참히 짓밟힌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그 국토특위를 뒤로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 원내 부대표단 인선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당선된 제가 그 당시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분명히 뭐 선수별 타별 이거는 걸 불문하고 인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은 지킬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우선은 지금 제가 재선거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우선 지금 현재의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저는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게 이제 시일이 걸려서 필요하다면 그 전에 헌법 소청 등을 선거 소청 등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국정조사로 또는 특검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 소위 원인이 확인되었을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는 자료가 발견되었을 때를 대비한 조치도 미리 취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면 재선거와 관련된 주장이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곳곳에서 더 발견이 되고 참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송파만 하자, 어디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면 재선거 주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 국정특위위원장과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은 지금까지 국회 간행은 순환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전의 그 국정특위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쪽에 소위 그 조작기소 특위는 민주당이 했죠. 그 다음은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 당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OBS 기나입니다. 어제 당소장파에서도 장동혁 대표 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의총 소집 요구를 했는데 원내대표께서는 좀 언제쯤 이 의총 날짜를 확정하실지 하나라며 그다음에 지금 정책위 의장 자리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와 지금 논의 중이신지 이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총 날짜에 관해서는 어제 의원님들께서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면담 과정에서 일요일까지 고민을 좀 해서 확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제가 어제가 사실상 취임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해야 될 게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오늘 당장 11시경에 우리 그 양당 원내 운영수석 간의 면담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위 국조특위, 인청특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일정으로 진행하는지를 먼저 확정이 되어야 의총일자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위의장 당대표랑 논의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석이랑 그 회담을 할 때 원구성 협상이랑 그 국조특위위원 협상을 필요로 하실 방침을 갖고 있으신지 발표를 우선되는 게 국조특위와 관련된 논의가 우선되어야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이게 그 결정이 되어야 될 기본적인 그 틀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직 제가 일정이 원체 빡빡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를 못한 상태고 앞으로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선거 주장에 대한 그 논거는 제가 판단하기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한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투표 용지 사태 관련해서 특정부서나 특정 이외에도 선관 개혁을 위한 법안 등이나 발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 원내 차원에서 논의 중이십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그 관련 TF를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 발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대표님 짧게 네. 이제 원내 가장 최대 당면 과제가 원전 협상일 것 같은데 일단 협상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협상 들어가기 전에 저희 스코어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원칙이고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와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 정무, 기재, 산중 이런 부분들을 저희 당에서 해야 경제정책에 관한 견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